오늘은 구글 어스만 가지고 가상 탐험가들이 발견한 가장 오싹한 것들, 진짜 소름 돋는 발견들을 깊이 파헤쳐 볼게요. 남극에 우뚝 서 있는 외계인 같은 거대한 형상부터 스코틀랜드 호수 속에 숨어 있는 고대 바다 괴물까지, 그리고 여러 해에 걸친 위성 사진에서 이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두 마리의 50피트 로봇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리 아래의 그것. 2019년 6월에 유튜브 채널이든 언더벨리 2.5가 뉴욕주 이타카의 작은 다리 아래에서 찍힌 구글 스트리트 뷰 사진에 주목을 끌었어요. 그 위치는 북위 42도 26분 35.24초, 서경 76도 30분 49.09초예요. 거기서 그림자 속에 커다랗고 불룩한 눈을 가진 얼굴 같은 형상이 나타났죠. 이 이미지는 곧 UFO와 초자연 현상 포럼들에서 빠르게 퍼졌고, 일부 사람들은 다리 아래에 숨어있는 외계인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 형상이 단순한 시각착오 이상의 것이라는 증거는 전혀 없어요. 그 위치를 자세히 살펴본 사람들은 그 얼굴이 다리의 구조 요소들, 예를 들어 리베드로 고정된 금속 빔과 고르지 않은 그림자와 딱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래피티나 버려진 마스크일 수 있다고 했고요. 이 효과는 파레이돌리아 현상과 일치해요. 파레이돌리아는 모호한 패턴에서 얼굴 같은 익숙한 형상을 인지하는 경향을 말하죠. 후속 이미지나 목격자 증언, 현장 사진 중에서 그 위치에 이상한 점을 드러낸 건 없고, 구글 스트리트 뷰 영상이 그 서외 이상 현상의 유일한 출처로 남아있어요. 남극의 거대 외계인. 2020년 1월에 UFO 블로거 스콧시 워링이 구글 어스를 사용해 남극 산등성이에서 66피트 크기의 인간형 형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그것을 눈 속에 똑바로 서 있는 외계인이라고 묘사했죠. 이 서외 형상은 하나의 저해상도 위성 프레임에서만 나타나고, 그 모양은 남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질학적 특징들과 일치해요. 예를 들어 녹아내리는 눈 속으로 돌출된 어두운 바위나 그림자 드리운 틈새 같은 거요. 비평가들은 워링이 위성 아티팩트를 외계 증거로 해석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지적했고, 이 사례는 파레이돌리아라는 심리 현상에 딱 맞아요. 파레이돌리아는 무작위 패턴에서 얼굴이나 몸 같은 익숙한 형상을 인지하는 경향이죠. 어떤 과학기관이나 남극 연구팀, 더 높은 해상도 이미지도 이 물체가 생물학적이라는 아이디어를 지지한 적이 없고, 이용 가능한 증거들은 그것이 단순히 바위, 그림자, 그리고 저품질 이미지의 조합일 뿐 거대 외계인 형상이 아니라는 걸 강하게 나타내요. 프리피아트의 저승사자. 2021년 2월에 틱톡 유저의 히드논 구글 어스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에 버려진 우체국 내부에서 찍힌 구글 스트리트 뷰 스타일의 360도 이미지를 공유했어요. 그 이미지에는 창문 근처에 로브를 입고 후드를 쓴 저승사자 같은 형상이 서 있는 것처럼 보였죠.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 벽에 희미해지는 벽화 같은 섬뜩한 배경이 이미지를 바이럴하게 만들었고, 일부 시청자들은 이 형상이 체르노빌 재난과 관련된 유령이나 환영이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망토를 입은 형상은 구글의 자동 프라이버시 필터로 얼굴이 블러 처리된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로 인해 후드를 쓴 얼굴 없는 형상에 착시가 생긴 거죠. 더 확대해서 보면 프레임에 다른 사람도 보이는데, 이게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360도 사진 촬영의 일부라는 걸 보여줘요. 이 특정 파노라마는 우크라이나 배제 구역 관리 국가기관의 공공위원회 의장인 알렉산더 시로타가 만들었어요. 그는 핸드헬드 리모컨을 사용해 360도 카메라를 작동시켰고, 그 포즈를 틱톡 유저들이 유령 방문자로 착각한 거예요.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군사기지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한번 보죠. 에어리어 51의 거대 로봇. 2020년에 UFO 블로거 스콧시 워링이 구글 어스의 과거 이미지에서 에어리어 51을 봤는데, 길이가 대략 10피트 정도 되는 거대한 로봇이 최소 2개나 보인다고 주장했어요. 2006년, 2009년, 2012년 위성 사진들 사이에서 이치가 바뀌는 것처럼 보였대요. 워링은 이 길고 어두운 모양들이 방향이 해마다 달라지는 걸 보고 미국 군대가 외계 기술을 입수해서 이 기지에서 테스트 중일 거라고 해석했죠.
하지만 위성 이미지 전문가들이나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 모양들이 기계 생명체가 아니라 그림자나 지붕 윤곽, 아니면 지상 장비와 더 잘 맞는다고 지적했어요. 이미지 간 차이는 건설 레이아웃의 일반적인 변화, 그림자 이동, 그리고 구글 어스가 여러 위성 각도와 대비로 촬영한 결과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거대한 로봇이 에어리어 51에 있다는 독립적인 증거는 전혀 없고 주류 언론에서도 이 주장을 추측성으로 보고 있어요. 워링이 오랫동안 평범한 위성 특징들을 외계의 유물로 해석해온 이력 때문에 더 그렇죠. 확실한 이상 현상이 아니라 그냥 추측이에요. 애플 맵의 내시. 2014년에 애플맵에서 로크네스 호수 위에 이상한 모양이 잡혔는데 로크네스 괴물 팬 그룹 사람들이 이게 전설 속 괴물을 찍은 거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림자 같은 형태가 커다란 생물처럼 보이고 지느러미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곧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졌죠. 해양 생물학자 앤드루 데이비드 탈러 같은 이미지 분석가들이 말하길 이건 거의 확실히 흔한 위성 이미지 스티칭 오류 때문이라고 해요. 몇 초 차이로 찍힌 겹치는 사진들 때문에 움직이는 배가 사라지고 배가 남긴 물결, 웨이크만 남는 거예요. 다른 독립 검토들도 이 해석을 뒷받침했고 이 이미지가 배 웨이크 아티팩트와 딱 맞아떨어지는데 다른 지도 플랫폼에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합의된 결론은 애플 맵에서 본 내시는 생물이 아니라 이성 이미지 스티칭 과정에서 생긴 시각적 글리치라는 거예요. 모스맨. 2019년에 온라인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레딧 유저 네크란07이 웨스트 버지니아 메이슨 카운티의 맥클린틱 야생동물 관리구역에서 구글 어스 포토스피어 사진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상한 날개 달린 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1960년대 오리지널 모스맨 전설로 유명하죠. 소셜미디어 블로그에 공유된 스크린샷에는 사람 크기 정도 되는 실루엣이 날개를 펴고 서 있고 붉은 눈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크립티드, 미확인 생물, 팬들은 이게 전설의 생물을 찍은 사진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흥분했죠. 하지만 연구자들과 회의론자들은 이 형체의 질감과 해상도가 주변 환경과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포토샵 조작이거나 품질 낮은 오브젝트를 끼워 넣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할로윈 장식품을 장난으로 세워놓은 걸 찍은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고요. 이 주장은 재업로드된 스크린샷에만 의존하고 독립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2019년 모스맨 목격담은 진짜 사진 증거라기보다는 확인되지 않은 아마도 조작된 걸로 여겨지고 있어요. 뉴질랜드 해안 크리퍼. 2014년 말쯤 뉴질랜드 베이 오브 아일랜즈에 있는 오케 베이 구글 어스 사진에서 어두운 긴 흔적이 보였어요. 길이가 대략 12m 정도 되는 그 모양 때문에 엄청난 바다 생물이나 심지어 마오리 전통에 나오는 타니와라는 괴물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졌죠. 왜냐하면 보통 빠르게 달리는 모터보트 뒤에는 밝고 거품이는 물결이 생기는데 이건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해안 과학자들은 금방 이 이론을 일축했어요. 뉴질랜드 물리과정 전문가 리처드 고먼 박사는 작은 배가 천천히 움직이거나 방향을 틀 때 위에서 보면 길고 매끄러운 어두운 물결 패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호주 연구진도 이 흔적이 시속 약 13km 정도로 움직이는 작은 쌍동선, 캐터머랜의 물결과 딱 맞는다고 했고요. 또 분석가들은 구글의 사진 이어붙이기 과정에서 배 자체는 지워졌지만 겹치는 물결 부분이 남아서 흔적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이게 된 거라고 밝혔어요. 결국 전문가들은 해안 크리퍼가 그냥 작은 배의 물결과 사진 이어붙이기 오류가 합쳐진 거지 미지의 생물 증거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모양들이 다 괴물인 건 아니에요. 어떤 건 너무 기이해서 이게 진짜인지 의심이 들 정도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탈리아의 거대 핑크 토끼. 하세, 헤이즈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핑크 토끼는 2005년에 비엔나 예술 집단 갤리틴, 질리틴, 이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의 콜레토파바라는 해발 1600m 산 위에 설치했어요. 설치하자마자 유럽에서 가장 독특한 랜드 아트 명소 중 하나가 됐죠. 길이가 대략 60m,
높이가 6m 정도 되는 이 손으로 만든 조각상은 부드러운 뜨개질 천으로 만들어지고 지프로 속을 채워서 진짜 거대한 플러시 인형이 산비탈에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작가들은 이 토끼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솜이 터져나오고 만화 같은 팔다리를 만들었고, 하이킹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놀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의도한 거예요. 정말 장난기 넘치는 콘셉트죠. 그 엄청난 크기 덕에 항공사진이나 한때 구글 어스에서도 보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썩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눈, 비, 야생동물 때문에 점점 색이 바래고 형태가 무너져서 2010년대 중반쯤엔 조각만 남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사진과 저장된 위성 이미지, 그리고 역대급으로 기묘한 대형 예술 설치물이라는 명성으로 여전히 살아있답니다. 문맨, 문만. 2014년 8월 유튜버 아우포릴, 이 구글문이 위성 이미지 뷰어에서 달 위를 걷는 인간형 모습을 발견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그가 지목한 좌표, 대략 북위 27도 34분 26초 35, 서경 19도 36분 4초 75 근처에서 키 큰 어두운 형체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 외계인, 비밀달 활동, 이런 추측이 난무했죠. 하지만 나사와 독립분석가들이 금방 반박했어요. 나사 대변인 로버트 제이콥스는 그 위치를 아카이브 달 사진과 대조해 봤더니 그 형체는 달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달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한 카메라 필름에 붙은 먼지, 보풀, 혹은 작은 흠집이라고 밝혔어요. 메터벙, 유저들도 똑같은 얼룩이 달의 여러 다른 위치 사진들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 발견해서 이게 실제 물체가 그림자를 들이우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했죠. 파레이돌리아, 무엇이든 얼굴이나 사람처럼 보이게 착각하는 현상 때문에 구글문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니까 더 사람처럼 으스스하게 보였던 거예요. 코르프 섬 생물. 2015년 10월 스코틀랜드 관광객 합의 로버트슨이 그리스 북서쪽 파르가 근처 보트 투어 중에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물속에 이상한 회색 모양이 찍혀 있었어요. 당시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두 장의 사진에서 바다에서 머리처럼 생긴 형태가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인터넷에 퍼지면서 미확인 생물이라는 소문이 엄청났어요. 변형된 돌고래부터 선사시대바다 동물까지 별별 추측이 다 나왔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금방 아니라고 했어요. 동물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데런 네이시 박사가 사진을 검토한 결과 훨씬 설득력 있는 답을 찾았어요. 바로 낮은 자유판, 로 프리보어드, 보트 팬더였어요. 배를 정박할 때 보호해주는 흔한 원통형 범퍼죠. 그 후로 추가 목격이나 물리적 증거가 전혀 없었고 결국 이른바 코르프 생물은 미지의 동물이 아니라 물에 떠다니던 보트 장비를 잘못 본 거라는 결론이 났답니다. 남극의 부서진 얼굴이에요. 남극에 있는 부서진 얼굴은 대략 남위 72도, 동경 168도 근처에 있는 자연적인 얼음과 바위 지형인데요. 구글 어스 위성 사진으로 보면 거대한 인간 얼굴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2012년쯤 구글 어스에서 발견됐고 2019년에 이상 현상 찾아다니는 커뮤니티에서 엄청 유명해졌죠. 그림자가 드리운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눈, 코 능선, 입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문명이라든가 예개인 구조물 아니냐는 상상도 엄청 나왔지만 과학적인 증거나 현장 조사, 지질학 연구는 전혀 없어요. 줌 배율이나 각도, 빛에 따라서 모양이 계속 달라지니까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 부서진 얼굴은 지형과 그림자,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굴을 찾아내는 심리 때문에 생긴 정말 멋지게 생긴 자연 현상일 뿐이에요. 이라크의 피호수예요. 이라크 피호수는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엄청 유명해졌는데요. 바그다드 사드르 시티 근처에 있는 작은 저수지가 새빨갛게 물들어 있어서 인터넷에서 피로 된 호수라고 불렸어요. 그 선명한 붉은색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난 추측을 했죠. 도축장 폐수냐, 공장 오염물질이냐, 붉은 조류나 세균 때문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정작 과학적 정부 언론 자료 중에 확실하게 원인을 밝힌 건 하나도 없어요. 물질 분석이나 환경 연구, 제대로 된 보도도 전혀 없었거든요. 나중 위성 사진들을 보면 계속 붉은 게 아니라 일시적인 오염이나 침전물 농도, 계절 변화, 심지어 위성 이미지 처리 효과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제대로 된 논문이나 권위 있는 설명도 없으니까요. 결국 이 피호수는 딱 한 번 위성에 찍힌 일시적인 이상현상,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됐다가 사라진 신기한 장면일 뿐이에요. 중국의 판다 모양 태양광 발전소예요. 중국의 판다 모양 태양광 발전소, 정식 이름은 판다 파워 플랜트인데요. 산시성 다퉁시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태양광 패널이 거대한 판다 모양을 이루고 있답니다. 첫 번째 단계는 2017년 6월에 완공됐고 대략 248에서 250에이커 정도 면적의 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해요. 전체 완공되면 100메가와트까지 올라갈 계획이에요. 2017년 구글 어스 블로그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해 5월 18일 사진에 이미 판다 모양이 선명하게 나왔고 사실 거기엔 판다 2마리가 있대요. 이 발전소는 앞으로 25년 동안 총 34억 킬로와트시의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낼 거고 그 덕분에 석탄 1000만 톤 이상을 아끼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270만 톤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해요. 위키피디아랑 클린테크니커 자료 기준이에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라 중국의 환경 목표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귀여운 판다로 교육적인 메시지도 전하는 정말 독창적인 프로젝트죠. 문화 아이콘과 친환경 기술이 완벽하게 만난 작품이에요. 크라켄. 남극 근처에서 포착됐다는 크라켄 목격 이야기는 2016년에 엄청 화제가 됐었죠. 남세틀랜드 제도의 디셉션 섬 근처에서 찍힌 위성 사진에 거대한 바다 생물처럼 보이는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몸통만 해도 약 100피트, 대략 30m 정도 되고 촉수를 다 포함하면 100m를 훨씬 넘는다는 추측까지 했어요.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문어 괴물 크라켄이랑 비교하며 엄청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전문가들과 회의적인 사람들은 금방 진실을 밝혀냈어요. 그 좌표를 정확히 찾아보니 그곳은 세일록, 세일락이라는 높이가 약 30m 정도 되는 잘 알려진 해식 절벽이었던 거예요. 어닉스플레인드 미스터리즈 같은 곳에서도 설명했듯이 위성 사진의 해상도가 낮고 조명 조건이 특정하게 맞아떨어지면 바위의 윤곽과 그림자가 마치 촉수가 달린 생물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거라고 해요. 결국 대중의 상상력을 엄청 자극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살아있는 바다 괴물이 아니라 그냥 세일록이라는 자연 지형이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어요. 애리조나의 비행기 묘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에 있는 데이비스 몬선 공군기지 안에 있는 비행기 묘지. 정식 명칭으로는 309 항공우주정비재생그룹 AMARG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저장 보존 시설이에요. 2600에이커, 약 1000만 평이 넘는 넓은 사막 한가운데에 퇴역했거나 예비로 보관 중인 군용 비행기가 3000대가 넘게 주차되어 있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지역이 비가 거의 안 오고 습도가 매우 낮으며 땅이 딱딱한 알칼리성이라 부식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선택됐어요. 그래서 무거운 비행기들을 콘크리트 바닥 없이 그냥 사막 바닥에 그대로 세워둬도 괜찮은 거죠. 이곳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어떤 비행기들은 언제든 바로 띄울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되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현역 기체들을 위해 부품을 떼어내는 용도로 쓰이고 많은 양은 장기 보관 중이라 필요할 때 동맹국에 판매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폐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냉전 시절의 B-52 폭격기부터 베트남 전쟁 때 쓰던 F-4 팬텀, 그리고 현대의 최신 전투기, 수송기, 드론까지 정말 다양한 기종이 끝없이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단순한 비행기 주차장이 아니라 미국 공군의 거대한 기술 보관소이자 물류 거점 같은 느낌이에요. 기지 자체는 일반인 출입이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근처에 있는 파이마 항공우주박물관을 통해 제한적인 버스 투어가 가능했었고요. 지금은 구글 맵에서 고해상도 위성 사진으로 누구나 그 끝없이 펼쳐진 비행기 행렬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상적인 항공 명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답니다. 바하마에 가라앉은 비행기. 2014년쯤 온라인에서 엄청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요. 구글 맵에서 바하마 남쪽 크루키드 섬 근처 얕은 바다에 작은 비행기 잔해가 보인다는 거였어요. 물속에 잠긴 비행기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고 수심이 10에서 15피트, 약 3에서 4.5m 정도밖에 안 되는 터키 석빛 바다에 그냥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에 비상 착륙했다가 버려진 거다, 수십 년 된 사고다, 아니면 1970에서 80년대 마약 밀수용 비행기 아니냐는 둥 별별 추측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바하마에는 실제로 유명한 수중 비행기 잔해들이 꽤 있어서 다이버들 사이에서 인기 스팟이 되기도 했는데, 크루키드 섬 근처에서는 그 어떤 공식 사고 기록도, 해양 기록도, 다이빙 보고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하마 정부의 침몰선 등록 목록에도, 항공사고 데이터베이스에도, 관광 가이드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해요. 아마 위성 사진을 찍을 때 배가 움직이는 중이었거나 그림자진 산호 지형이거나 아니면 이미지 합성 과정에서 생긴 글리치, 오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바하마에는 진짜 아름다운 얕은 수중 비행기 잔해들이 인공 산호초가 되어 물고기들의 집이 되어주는 경우는 많지만 크루키드 섬에 있는 이건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어서 디지털 착각 사례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이에요. 수단의 거대한 인간 입술. 수단의 거대한 인간 입술은 서부 다르푸르 지역 깊숙한 곳에 있는 놀라운 자연 지형인데, 위에서 보면 진짜 사람 입술 한 쌍처럼 생겼어요. 2012년쯤 위성 사진에서 처음 널리 알려졌고, 그 이후로 일반 사람들부터 지질학자들까지 완전 매료시켰죠. 그 이유는 엄청난 대칭성과 선명한 입술 모양 윤곽 때문이에요. 길이가 대략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이 지형은 단단한 암석층과 주변의 부드러운 퇴적물이 서로 다른 속도로 침식되면서 만들어졌어요. 지형학자들 말로는 이 입술 모양은 좁은 화성암 맥이나 단단한 암석띠가 주변 지형보다 훨씬 천천히 풍화되면서 생긴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고 가장자리가 곡선으로 올라온 융기된 능선이 된 거죠. 다르푸르의 건조한 기후 덕분에 식물이 거의 없고 뜨거운 열기와 적은 강우량 때문에 흙이나 식물이 윤곽을 가리지 않아서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았지만 이건 완전 자연 지형이고 입술처럼 보이는 건 바로 파레이돌리아, 무작위 패턴에서 익숙한 모양을 보는 인간의 경향 때문이에요. 메로스 베이의 유령 함대. 메릴랜드 메로스 베이의 유령 함대는 정말 놀라운 해양 무덤이에요. 서반구에서 가장 많은 난파선이 모여있는 곳으로 만에 기록된 난파선이 200척이 넘고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목재 증기선만 해도 약 118척이 확인됐어요.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 이 함대는 1917년부터 1919년까지 미국 긴급함대공사가 독일 유보트에 대항하기 위해 급하게 목재 화물 증기선을 대량 건조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됐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배가 실제로 운항되지 않았고 목재배가 상업적으로 쓰기엔 별로 안 맞아서 1922년에 연방정부가 수백 척을 웨스턴 마린 앤드 셀비지 회사에 팔았죠. 그 회사는 금속을 캐내려고 했는데 미국 해사청과 앵의에 따르면 해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많은 배를 태우거나 부분적으로 부수거나 메로스 베이에 일부러 침몰시켰대요. 그래서 선체가 얕은 물에 가라앉았어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난파선들이 자연 환경과 섞여서 복잡한 습지 생태계를 만들었고 지금은 물고기, 거북이, 물수리, 흰머리수리, 그리고 다양한 식물들이 살고 있어요. 역사적 생태적 중요성 때문에 2019년에 메로스 베이 포토맥 강 국립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구글 맵에서 보면 진짜 독특한 풍경인데 물속의 녹슨 프레임과 목재뼈대가 유령처럼 희미하게 보이면서 전시 산업 과잉 생산에 익힌 한 장을 증언하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의 거대한 펜타그램. 구글 어스에서 북부 카자흐스탄에 보이는 거대한 펜타그램은 진짜 지형이에요. 리사코프스크 마을 근처 어퍼 토볼 저수지 옆에 있는 지름 366m짜리 5꼭지 별 모양이죠.
처음 온라인에서 주목받았을 때 선명한 모양과 외딴 위치 때문에 오컬트 의식이나 비밀 결사에 대한 추측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고고학 연구로 훨씬 평범한 설명이 나왔죠. 카자흐 고고학자 엠마 우스마노바 씨에 따르면 이 별 모양은 소련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소련에서는 별이 주요 상징 중 하나였기 때문에 공원, 청소년 캠프, 휴양지에 별 모양을 자주 넣었대요. 이 장소는 별 모양 캠핑장이나 공원으로 설계된 것 같고 팔 부분은 나무가 줄지어 선 길이나 옛 도로였는데 이제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일부는 자연에 다시 흡수됐어요. 오늘날 이곳은 냉전 시대 디자인과 자연의 퇴화가 섞인 신기한 흔적으로 남아있고 오컬트 때문이 아니라 고해상도 항공 매핑 덕분에 유명해졌어요. 이집트의 잃어버린 도시 타니스. 이집트 북동부 나일 삼각주에 있는 현대의 산 에라가르 지역에 타니스가 있어요. 제3중간기 때 크게 번성해서 21왕조와 22왕조 파라오들의 왕궁이자 정치 중심지가 됐죠. 아문, 무트, 콘수로 이뤄진 테베 삼신을 모시는 거대한 신전구역은 주로 라메세스 시대 수도 피라메세스에서 가져온 커다란 화강암 블록과 조각상들로 지어졌어요. 엄청난 규모의 제사용 유물과 오벨리스크로 도시가 가득 찼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일 강 지류가 바뀌고 지하수 상승, 잦은 홍수로 기반이 약해져 건물들이 무너졌고 한때 강력했던 도시는 진흙과 잔해 아래에 묻혔어요. 물에 잠긴 조건 때문에 대규모 발굴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이제 고해상도 위성 영상과 적외선 분석 같은 원격 탐사 기술에 많이 의지해요. 땅 위에서는 안 보이는 매장된 벽, 신전 윤곽, 정착지 경계를 찾아내죠. 특히 사라 파켓 박사가 이런 기술을 써서 타니스의 전체 규모를 밝혀내고 도시 배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줬어요. 구글 맵으로는 오늘날 이 장소의 대략적인 항공뷰를 볼 수 있지만 진짜 고고학적 돌파구는 전문 위성 데이터로 토양 아래 잃어버린 도시를 재구성하는 데서 나와요.